번째 증상은요. 다리가 무겁고 실핏줄이 도드라진다. 요거는요. 앞서 얘기했던 하지정맥류군요. 네네. 하지정맥류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혈관이 도드라지고 이런 것은 하지정맥류의 특징적인 증상이거든요. 영상 보실게요. 그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다리 정맥에 있는 판막에 문제가 되는데요. 영상처럼 판막은 근육이 움직일 때 혈류가 역류되는 걸 막아주는 역류 방지문 역할을 하는 게 판막이거든요. 근데 이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영상같이 혈류가 역류가 되고 역류가 되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죠. 다리 정맥에 압력이 올라가서 혈관이 저렇게 튀어나오는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게 하지정맥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오래되게 되면 결국에 염증이 생겨서 정맥염이 생긴다거나 또 피부가 탈락이 돼서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혈관이 막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닌데도 다리가 막 뻐근하고 무겁고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정맥류가 다 혈관이 튀어나온 건 아니고 역류가 있어서 이렇게 증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정맥류 초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비치기도 하고 그래서 빨갛게 저렇게 거미줄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초기 정맥류 혹은 거미혈관 망상정맥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한번 지금 증상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런 통증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서 계시면 이 정맥의 혈류가 종아리 쪽에 고이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무겁고 빵빵해져서 다리가 무겁고 둔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맥에 역류가 돼서 정맥혈이 고이게 되면 정맥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압력이 올라가면 정맥 내에 수분이 빠져나와서 조직에 고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붓고 화끈거리고 쑤시게 되고요. 정맥혈이 다리에 고여 있으면 다리 근육이 쉽게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자극에도 수축이 돼서 이게 쥐가 잘 나고요. 또 압력이 높다 보면 이게 조그만 혈관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네. 멍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 때 다리에 자꾸 쥐나고 우리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면서 오래 서 있잖아요. 맞아요. 방송 끝나고 나면 다리 좀 무겁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저는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건강해가지고. 네, 닥터의 경고 다음 증상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쪽 다리가 특히 아프고 창백하고 감각이 둔하다. 이럴 때는 또 어떤 병의 신호일까요? 자, 한쪽 다리, 저는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한쪽 다리다. 그러면 보통 이게 어디가 막히거나 뭐 이런 문제라서 혈관 문제입니다. 오호, 확인해 볼까요? 네, 분명히 혈관 문제. 네. 하지 동맥 질환. 이거 김종현 아나운서가 잘 맞춘 거죠? 역시 예리하십니다. 예. 정확하게 맞히셨고요. 그 다리에 이게 보통 다리 통증이 있고 창백하고 그러는데 창백하면 보통 그쪽 다리만 때를 잘 밀어가지고 창백한 건 아니고 다리 동맥 질환 때문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왼쪽 사진 보면 동그라미 쳐진데 골반 쪽에 있는 장골동맥과 무릎 아래쪽에 슬와 동맥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위에 이제 혈관이 막혀 있는데 이와 같이 혈관이 막혀 있거나 심하게 좁아져 있으면 다리로 동맥혈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거든요. 근데 막혀 있게 되면 공급이 안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증이 있고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있고 나중에 심하면 이렇게 궤양까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다리가 좀 둔하고 저릿해지는 게 이게 허리가 아파서 허리병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정말 혈관이 막혀서 다리가 잘못된 건지 이거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비교적 간단한 검사 하나 있는데 하지 직거상 검사라 그래서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렸을 때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각도에서 허리로부터 종아리까지 찌릿한 쫙 뻗치는 방사통이 있으면 신경이 눌렸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혈관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좌골신경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허리에서 엉덩이 뒤쪽으로 해서 이제 종아리까지 가는 신경줄이 쭉 당기면서 디스크 같은 게 있을 때 거기서 눌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기서 짜릿한 통증은 신경이 눌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
뒤에 근육이라든지 혈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태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 검사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 잘 감이 안 오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태훈 씨가 예. 온몸으로 몸소 박윤길 교수님과 함께 한번 그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요. 네. 예, 도전. 막 침대가 나와요. 이거 뭐 살벌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림으로는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요. 무서운데요. 뭐 도구도 있고. 각도기죠, 저거. 머리를 예. 두시고 침대나 또는 바닥에서 하셔도 되고요. 천장 보시고 누운 상태에서 해당 그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누가 병원에서는 이제 테스트할 때 의사가 무릎이 안 구부러지게 피고 이렇게 쭉 올리게 되는데 이게 올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각도 한 각도기가 너무 큰데요, 선생님? 4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갔을 때 예. 엉덩이 밑에서 종아리 발끝까지 짜릿한 통증이 오게 되면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 거고요. 예. 그렇지가 않고 그렇게 쭉 눌렀을 때 괜찮았습니까? 물어보다가 선생님 잠시만요. 탭. 한 80도 이상 이렇게 발목은 제낀 상태로 올렸을 때 선생님 잠시만요. 어떻게 불편하세요? 저는 무릎 뒷부분을 오금이라 네, 그러나요? 네. 거기가 너무 네, 당기는데요. 여기가 당기는 분들이 많아요. 유연성이 떨어진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종아리까지 발끝까지 오는 통증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허리에서 신경이 눌린 거는 아니다 하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럼 그냥 허리 괜찮다고 해주시지 왜 또 유연성 없다고 또 찝어주셨어요? 할 말은 해야죠. 네, 정확한 진단 감사합니다. 서태훈 씨는 허리는 괜찮은데 유연성이 유연성이 많이 없다. 떨어지는군요. 몸이 많이 굳었다. 이렇게 판명이 났어요. 자, 계속해서 다리 증상으로 알아보는 질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자려고 누우면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닌다. 오, 무서워. 이건 어떤 바로 걸까요? 하지불안 증후군이네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싫은데요. 몸몸에 막 벌레가 기어다닌다는 거. 어떤 아우. 느낌일까요? 너무 고통스러웠겠어요. 예, 우리 서태훈 씨를 위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벌레가 기어간다라는 게 무조건 뭐 눈으로 보여서 너무 징그럽고 공포스러운 건 아니고요.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낮에 일하고 생활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자려고 이불 피고 누우면 이제 그때에서 벌레가 기어가고 이제 벌레가 피부에서만 기어가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은 피부 안에서 뼈 속에서 기어간다고 그럽니다. 다리가 터질 것 같고. 근데 그래서 못 자서 일어나서 좀 운동하면 좀 좋아져서 또 누우면은 또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는 거를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다리에 나타날 수 있는데 솔직히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거로 그렇습니다. 병원 안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안에 질병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리가 평소에 불편할 때 실생활에서 뭐가 좋다더라, 이런 방법들 많이 해보잖아요. 그 방법들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오해와 진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으면 다리 통증이 없어진다. 이거 어떨까요? 이거 뭐 당연히 O 아닐까요? 그 막힌 거를 개선해 주는 거니까 원인을 없앴으니까 괜찮아질 것 같은데 O. 정답은 X입니다. 효과 없군요. 실은 이게 보통 그 다리 통증이 있으면 혈액순환 문제라고 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통증의 원인이 혈액순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척추질이나 신경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분들이 이게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혈액순환 개선제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제를 혈관 문제도 아닌데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는 두통이나 메스꺼움,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서 약제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리 통증 생활요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우나 찜질방에서 땀 쭉 빼면 좋아진다. OX. 이건 뭐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O가 맞습니다. 땀 쭉 빼고 나오면 몸이 가뿐해서 가벼워지거든. 이거 100% O. 다리 통증에도요? 예. 정답은 X입니다. 너무 땀을 빼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뜨거운 데 가면 혈관이 확장되고 또 찬물에 들어가면 수축이 돼서 부기 개선에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우나에서 너무 땀을 빼서 탈수까지 가게 되면은요, 혈관에 있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혈전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쪼그리고 앉아서 오래 있는 것도 허리에 안 좋기 때문에 찜질방, 사우나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십시오. 네. 자, 두 문제 중에 두 문제를 틀린 서태훈 씨.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한쪽 다리가 갑자기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것은 뇌졸중의 신호다. 요건 뭘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좀 확률적으로 저는 O 같거든요. 네. 그럼 또 틀리겠죠. 그래서 X를 들겠습니다. X. 문제 잘 듣지도 않고 그냥 듣는 예, 거예요. 찍는 거예요. 예, 아쉽지만 정답은 O입니다. 아이고 물론 세상에. 이제 다리 저린 게 무조건 뇌졸중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간혹 가다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 갑자기 생기는 다리 저림증. 근데 그 부분이 다리가 또 팔, 얼굴까지 그러면 조금 더 뇌졸중을 시사하는 거고요. 플러스로 말도 좀 어두눈하고 힘도 좀 빠지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100%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럴 때는 빨리 응급실이나 가까운 의료센터로 방문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한 문제가 더 남았습니다. 우리 서태훈 씨를 위한 문제 보겠습니다. 저리맨 온파스, 화끈거리맨 냉파스가 좋다. OX. 이번엔 맞힐까요? 좀 헷갈리는데 첫 번째 거 모르겠고 아무튼 화끈거림의 냉파스는 맞죠. 시원하게 해서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요. 맞아요? 그 반드시 그렇지가 않고요. 그것도 주소가지만 좀 X인데요. 온파스, 냉파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피부에서 느끼는 그런 온도 차이고 그게 이제 피하 지방을 뚫고 뭐 근육이라든지 뭐 혈관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파스, 냉파스는 또 일시적인 효과가 있고 근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근육통이라든지 일시적인 그런 통증이 있을 땐 쓸 수가 있는데요. 원인 개선까지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